네, 비선 실세 의혹을 낳고 있는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연일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야당, 그리고 검찰 수사를 냉정히 지켜볼 때라며 진화에 부심하는 여당,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야가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개혁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는 양상인데요.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군기 홍익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멘트를 통해서도 전달을 해드렸는데 지금 정윤회 문건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 벌이고 있는데 여야 간에 약간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원장님께서 말씀 좀. 여야 간의 공방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당은 상당히 지금 거의 그렇죠. 침묵 수준 같고요. 네.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제 유출 문제하고 내용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추후에 이제 진위가 이제 가려지고 유출 경로도 밝혀져야겠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이에 불거졌을 때 청와대의 대응 양식이 문제였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지금 큰 문제가 우리 정치사에서 있었나라고 봐지고요. 네. 몇 가지는 가려져야겠지만 지금까지 분명한 것은 몇 가지가 또 있죠. 적어도 청와대 내부에 세 사람의 문고리 권력을 비롯해서 알력이 있다는 사실, 이게 있고요. 또 보니까 박지만 회장이 본인이 피해의식에서 했든 안 했든 간에 어쨌든 간에 정윤회 씨하고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정윤회 씨하고 동생인 박지만 회장하고 이렇게 또 갈등 관계에 들어가 또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그 문건이 밖으로 유출돼 가지고 대통령께서는 국기문란이라고 했었는데 이미 이 문건이 나왔던 것도 1월 6일이고 5월 달에 유출이 됐다고 청와대 제보가 됐는데 지금까지 뭉개고 있다가 터지고 등등을 보면 저는 당장은 여러 가지 이후에 따져볼 문제가 많긴 하지만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청와대의 대응 양식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봐집니다. 정 네.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번 그 파문이 여야에 주는 그 영향을 보면은 여권은 정말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그렇죠. 야권은 뭐 야당이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득점을 한 게 아니고 청와대의 어떤 그 주변에 그 자책골로 인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고 여권이 그 몰리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야당이 이런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확실하게 어떤 그 팩트 이런 걸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뭔가 여권을 압박할 수 있는, 청와대를 압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의 실력에 대해서 항상 국민들이 좀 캐치 마크 갖고 있는데, 네. 이 상황 정도가 되면 그 야당에서도 이제 그 결정적인 한 방 이게 필요한데, 제가 이거 왜 없냐 생각을 해봤어요. 야당이 왜 결정적인 한 방이 없을까 생각해봤더니 역시 그 딴 데 정신이 있는 거예요. 딴 데. 어떤 딴데 쪽에? 어떤데? 말씀하시죠. 내년 초에 네. 당권 경쟁이 있거든요. 벌써 그렇죠. 여의도에 가면요. 전당대. 사무실 그 다 차려가지고 그 비대위원들 다 사퇴하면서 지금 그 사무실 차려놓고 캠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전력을 쏟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은 정윤회 씨를 일단 고발은 한 상황이고요. 또 청문회 소집에 좀 주력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저는 뭐 청문회를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연말 분위기에다가 야당의 이런 그 딴 생각,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는 뭔가 없을 것 같아요. 야당은 지금 뭐 당장 내년 당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그래서 누가 당대표가 돼서 내후년 총선하고 그 다음에 대권을 가져올 수 있냐. 여기에 집중할 것 같아가지고 네. 상당히 야당의 그 입장에서는 시기가 매우 그 좀 중첩돼 버렸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좀 안타까운 점도 있는데, 어쨌든 당권 경쟁은 당권 경쟁이고 파문이라든가 청문이라든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야당이 지금 딴 데 정신이 팔려서 저격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전보다는 이게 지금 청와대 핵심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쉽사리 야당 쪽으로 새로운 정보가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 대응 방식이 누가 보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방식이 되고 있어서 이게 검찰 또 청와대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국민들이 과연 문제가 풀렸다고 동의하겠느냐, 그런 쪽은 아니라는 의구심이 크기 때문에 국민 여론도 지금 맞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러 가지 같이 겹쳐있다고 봅니다. 국회 상황이. 지금 알다시피 사자방 관련해서 지금 양쪽에서 약속했던 다른 국정조사 문제가 걸려있죠. 적어도 자원외교 관련 부분, 방산비리 있고, 그 다음에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 부분이 있는 데다가 지금 네. 지적한 대로 차기 이제 당권 관련 부분이 있는데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정윤회 씨 관련 문건 의혹이 커져가지고 오히려 전대 좀 진행 과정에 오히려 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찍부터 준비를 해왔거나 이미 알려진 이른바 빅3 등등한테는 그대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지만 네. 상황에 따라서 새로 도전하려고 했던 그 아래 또 젊은 그룹이라든가 새로운 도전 세력들의 경우에는
갑자기 일정이 복잡하게 진행되고 국민들이 다른 데 관심을 쏠리는 가운데 일정은 일정대로 진행돼 버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부겸 전 의원이랑 박영선 네, 의원 그런 등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런 변수로 영향은 받지만은 워낙 여러 가지 문제가 갑자기 커지다 그랬는데요. 정인회 관련 문건은 저는 어차피 여당이라든가 청와대에서 뭔가 의례적인 세례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든 아니면 야당의 공격용이든 간에 어느 시기에든가 저는 국정조사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싸움이라는 게, 이런 공방이라는 게 한쪽이 공격을 하면 한쪽이 그 공격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방어에 나서야 되는데 지금 그런 형국이 아니셔서 두 분 말씀을 들어도 뭔가 좀 이렇게 그 정치권 내에서는 좀 크게 이슈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사람들 관심이 있으니까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검찰 수사 그전에도 저희가 그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에서 이제 이런 그 불똥 자체가 박지만 이직그룹 회장으로 좀 번져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친박 그 일부 여권 일부에서는 박지만 회장이 오해한 것이다. 오해에서 비롯된 그런 갈등이 아닐까 이런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예, 지금 그 박지만 회장이 그 정윤회 씨의 그 출두에 이어서 뭐 형평상 또 나와야 된다. 또 검찰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밝혀야 다음에 특검이 되더라도 그 본인들의 그 면책 사유가 될 텐데 이런 점에서 다음 주 꼭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청와대라든가 친박 주변에서 지금 굉장히 그 부담이 되는 겁니다. 네. 대통령 동생이 그 출석을 한다. 본인이 출석을 뭐 하고 싶건 뭐 하고 싶지 않든 간에 우리 그 뭐 미디어에서 보다시피 그 검찰청 앞에서 그 선다는 그런 그 모습이 대통령의 그 동생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고 정부 여당에도 뭐 진실 여부를 차치하고 그런 그 장면은 참 그 부담스럽다. 이런 점에서 이제 이런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어차피 한번 거쳐야 될 일이라면 그 정말 대통령 누나를 위해서라도 한번 부담스럽다면 본인이 나가서 정말 그 아주 쿨하게 냉정하게 나는 뭐 그런 거 한 일 없다고 한번 얘기해 주기 좋겠어요. 네. 박지만 회장 소환 또는 출석 관련해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쟁점이 같이 걸려 있죠. 네. 하나는 지금 오해라고 친박 일부에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정윤회 씨가 과연 본인을 미행했느냐, 또 정윤회 씨가 문고리 3인방과 같이 더불어서 국정농단했느냐, 이 관련해서는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박지만 씨가 이전부터 정윤회 씨에 대한 가지고 있는 불편한 심정, 피해의식에서 본인이 그렇게 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박지만 회장은 그런 주장이 아니죠. 뭐 다른 좀 정면으로 맞대응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관련해서는 이제 서로 한번 밝혀볼 여지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문건 유출 관련이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세계일보 기자하고 지난 5월 달에 오히려 세계일보 기자가 연락해가지고 본인들이 입수했던 청와대 문건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청와대 조처해라 라고 박지만 씨한테 얘기했는데 박지만 씨는 청와대 적어도 제1부속실장한테는 연락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후에 조처가 없었다라고 하면 두 개의 문제가 걸려있죠. 이미 5월 달에 청와대에서 문제를 알았는데 정말 이 문제가 유출된 걸 알았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월 1일, 12월 7일 날 유출 문제는 국기문란이라고 할 정도 문제였다면 심각하게 따져들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문제는 박지만 회장이 출석해야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그 문제는요. 네. 그 박지만 회장의 출석과는 상관없이 지금 그 아주 최신 YTN에서 보도하고 있는 그 보도를 종합해 보면 박지만 회장은 안 움직인 겁니다. 조응천 그 공직기강 비서관이 그 비서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이런 그 유출 사건이 있었다 해가지고 124쪽인가요? 그걸 이제 시켜가지고 전달도 하고 정호성 비서 전달도 하고 했는데 또 민정비서관한테 자기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박지만 회장이 안 움직였기 때문에 본인이 그 밑에서 또 움직인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박지만 회장은 이 문제와는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검찰 정 교수가 지적한 부분도 있고 내가 얘기한 다른 얘기인데 세계일보 이번에 보도했던 기자가 지난 5월 달에 박지만 회장하고 개인 인터뷰 전 모시자고 3자가 만나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했던 카피본을 줘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라 해가지고 박지만 회장이 누나한테 직접 전달할 가능성 있는 정호성 일부속실장을 통해서 전달하게끔 했었는데 지금 알려진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한테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고 비서실장 수준에 정리가 됐다라고 얘기한다. 아니 그것도 일부 보도에서는 말이죠. 세 사람이 만난 게 아니고 박관천, 조응천이 그 문건을 얻어와가지고 박지만 회장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청와대 보고해 주세요라고 했다는 그런 그러니까 그 전 단계는 있을 수가 있죠. 그 전 단계는 있을 수가 있는데 받은 관계든 아니면 다음에 전달을 요청했던 관계는 가운데
박지만 회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거기 가야만 유출의 통로에 관해서는 중요한 핵심 고리가 박지만 회장이 아닌 그렇게 봐죠.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지금 박지만 회장 그리고 정윤회 씨 간의 그런 갈등설의 실체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면 그 문제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일부 언론이나 이쪽에서 보면 이제 뭐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회의원 시절 그 이전부터 이제 박지만 그 회장 측과 좀 뭐 유경재단 관련된 문제도 좀 있고요.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세간의 의혹이 네. 네. 박지만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동생이기 때문에 그 동생이기 때문에 정윤회와의 그 대립각에서 뭔가 이 주변의 인물들하고 지금 치열한 권력 암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어제 오늘 보도를 그 자꾸 종합을 해보면 말이죠. 예. 박지만 회장은 매우 조심하고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우선 그 2011년에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조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서양의 변호사의 활동에 대한 많은 그 브레이크를 걸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그 단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말이죠.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18년을 통치를 하면서 친인척 비리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들 가운데 거의 유일무이하게 친인척 관리에 성공한 그 박정희 대통령의 형제가 많아요. 한 10남매 정도 되는데 네. 전부 농사 지으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동생은 대통령인데 이런 걸 박근혜 대통령이 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선대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동생한테 입력을 시켜가지고 박지만 회장은 조용히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번 그 의혹은 뭐 혹시라도 이런 그 상황으로 전개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올해 뉴스를 좀 복기를 해보면요. 만만의 뭐 의혹이 있었고요. 미행설이 있었고요. 또 이번엔 정윤회 박지만 갈등선까지 이게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지 그게 가장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실체는 정말 밝혀져야겠지만은 실체 여부를 따라서 왜 이게 작동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허구로 나온 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든 안 했든 간에 분명하게 내부에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응했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 네. 또 이게 아까 이미 찌라시 관련 리포트가 지금 정리해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찌라시는 언제 많이 나오느냐. 뭔가 공식적인 루트가 불투명하고 작동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 때 비공식적인 찌라시가 많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 이게 지금 사실 여부를 따라서 청와대 내부에서 문고리 3인방을 중심으로 뭔가 권력이 작동되고 있는 거였고 그 가운데 박지만 회장의 호가를 했던 진짜 영향을 미쳤던 간에 조비서관을 중심으로 거기에 맞대응하려는 일부 세력이 있는 가운데 충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그렇다면은 이걸 조정했던 비서실장이나 대통령 등이 관리 문제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얘기죠 저는. 근데 최근 보도를 보면은 네. 박지만 회장은 뭐 묵묵하게 가만히 있는데 네. 조응천 비서관하고 박관청 경정 이런 분들이 그냥 그 뭐 유출을 했다가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보도를 보면은 네. 자작극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흘렸다가 다시 이런 게 돌아다니는 비다 해가지고 124쪽인가 그걸 보면은 주로 서양의 변호사에 가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박지만 회장한테 보고를 했더니 박지만 회장이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박지만 회장하고 정윤회와의 대립각이 아니고 정윤회 그 회장의 측근하고 네. 박지만 회장을 그 파는 일부 주변 세력들 간의 어떤 암투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네.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하여튼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자작극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간에 파악은 됐지 않습니까? 5월 달에. 네. 파악을 됐으면은 이게 지금 11월 말 12월 초에 와가지고 갑자기 불장난이 일어난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네. 청와대 정도면 당시에 그걸 관리했어야 맞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지금 이제 뭐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쭈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근데 결국 국민 입장에서는 누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이걸 떠나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 자체가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죠. 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비단 이런 그 측근들에 의한 비선 의혹, 측근 의혹들이 비단 현 정부뿐만 아니라 뭐 YS 정부 때는 뭐 김현철 씨가 있었을 테고 MB 정부 때는 이상득 전 의원이 있었을 테고 끊임없이 이런 비선 실세 의혹들, 측근들에 의한 이런 권력 암투설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그 뭐 피가 지나고 측근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권력이 생기는 거죠. 네. 뭐 소통령 영일되고 뭐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그 파문에 검찰 수사 결과 지금까지는 3인방하고 십상시들이 조직적으로 모여가지고 뭐 인사개입을 한 거는 없는 걸로 밝혀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점에서는 다행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무리가 빚어지고 온 나라를 떠들썩한 데 대해서는 청와대가 좀 각성을 하고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번 쇄신의 분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3인방에 대한 또는 뭐 다른 그 측근들에 대한 또 분위기 필요, 인사의 분위기도 필요한데 대통령의 스타일이 워낙 또 안 바꾸는 스타일이어서 요즘은 이 얘기도 좀 잠잠하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 지적하신 대로 아무래도 인간관계니까 주변에 가까운 측근이 있으면 네. 공식적인 라인 내에 좀 영향력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국가 운영에서 투명하게 하는 것이고 공적인 채널을 가동시키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정부 3.0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투명, 공개, 공유까지 했었는데 진행은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번에 정윤회 문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과정도 보면은 뭔가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을 인사를 등용을 했는데 네. 문제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등용을 했나도 분명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비서인이 작동했던 거 아니냐 해가지고 한때는 원로 7인 누가 했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정윤회 씨 얘기가 나오고 해서 이 문제도 따져야겠지만은 근본적인 배경에는 청와대에서 인사 문제를 비롯한 국정 운영에서 투명이라든가 공적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점이 큰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도 좀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이번엔 국회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국회에서 통큰합의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공무원 연금 개혁과 이제 국정조사 관련 이야기였죠. 근데 세부 사항에 들어가서는 여전히 합의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 통큰합의라는 게 그거죠. 공무원 연금 계획이 박근혜 정부의 최대 과제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 시점에서 공무원 연금 계획해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 그 빈부격차도 너무 심하고 국가의 재정도 그 펑크난 상태에서 누구는 공무원 오래 했다고 해서 300만 원, 400만 원씩 받고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요. 우선 그 국고가 비어 있으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하고 소위 말하는 MB 정부에서 좀 끌어올 수 있는 자원 외교하고 이제 빅딜을 한 건데요. 그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은 여야가 내년 1월까지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야당은 그렇게 합의한 적 없다. 사실 내년 1월까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 기구도 만들어야 되고 뭐 등등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자원 외교 말이죠. 자원 외교를 하려면 자원 외교는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네. 김대중 대통령도 역점 사업으로 많이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여당 쪽에서는 그럼 이번 기회에 자원외교 한번 다 들여다보자. MB, 노무현, 김대중 정부까지 다 들여다봐서 하자는데 또 이렇게 되면은 포커스가 흩어지니까 야당 쪽에서는 MB 정부만 하자. 대통령을 불러낼 수 있는 혹시 그런 이벤트를 벌려고 하는데 뭐 저는 MB 정부만 하든 DJ 노무현 정부만 하든 뭐 대통령을 소환하는 이런 거는 좀 정치적인 행위인 것 같아요. 네. 자원 외교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저는 국정조사. 자원 외교란 말을 다른 정부에서 썼나 모르겠어요. 자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자원 외교라고 했던 단어가 썼던 것이 이명박 정부 때 아니었나라고 봐지는데 그게 이제 정돈 의원도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자원 외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원을 가지고 다른 나라 다른 이권을 얻으려고 했던 자원 외교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원 외교라고 던져놨을 때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과연 교섭할 수 있는 방식이었겠느냐라는 문제를 좀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만약에 이전에 자원 투자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면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확산될 여지가 있다 해서 굳이 이걸 구분할 필요 없지만은 현재로서는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명박 정부 때 자원 외교를 빌려서 했던 부분이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되 당연히 비교하는 과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확산될 소지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이명박 정부 때 자원 외교가 큰 문제였던 거기에 줄이는 제가 거고 한 말씀 더 그 드리면 방향을 조정한다면 되겠습니다. 국가 간의 외교는 자원 외교도 있고 스포츠 외교도 핑퐁 외교도 있습니다. 그건 뭐 별 중요한 거 아니고 저는 정책이 실패라고 보는데 만일에 이 MB 정부에서 실패를 했다면은 정책의 실패는 IMF 때 YS 정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DJ 정부 때 카드 대란. 정책의 실패를 정쟁의 그 시비로 삼을 수 있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희가 충분히 지금 마련을 했는데도 워낙 뭐 주제가 뭐 열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